저 같은 경우엔 너무 좋아요. 상대편 변호사분들이 직전 날 항소유서 낸다거나 서면 내거나 하면은 예의가 아니고 뻔히 보이잖아요. 제 편 지연하는 것 같은 거.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오늘 말씀 좀 드리는 내용은요,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아직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중에 정보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민사소송 중에서도 민사 항소심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드릴 내용은요, 민사소송법이 개정된 부분이에요. 언제부터 바뀌었냐? 2025년 3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은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생겼다. 만약에 이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치게 되면 각하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각하가 뭡니까? 각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기각도 아니고 이제 각하를 시키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각하라는 거기 때문에 항소 각하라고 하는데, 항소 이유서를 40일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려 법원 규칙도 아니고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이 내용이 생긴 건데요. 우리가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주로 2심인데 1심에서 내가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일단 항소장을 내게 되면 항소심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 항소장에다가 모든 내용을 다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어떤 것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한다, 이런 내용을 항소장에 적도록 되어 있고요. 보통 이 항소장에는 자세한 내용까지 기재하진 않아요. 즉 항소 이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항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항소 이유서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항소 이유서를 보통 언제 제출을 하냐? 항소심 공판기일이 잡히게 되면은 그때쯤에 성명이 오거나 아니면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면 그 전까지는 보통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하셨어야 돼요. 여기서 하셨어야 된다는 것은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당장 각하가 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성명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은 이 성명 나온 기한까지 보통 한 20일 정도 주는데, 법원에서 언제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라 라고 성명한 그 기간까지 내지 않게 되면은 재판부에 아주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항소유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이 성명 기한이 잡히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직전해서 내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었고, 로펌이나 어떤 법무법인 시간을 끌려고 좀 질질질질 끌면서 항소유서도 늦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임박해서 항소유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대편이 항소유서 받아보고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주느라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한기일 속행해야 되고,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꼭 시간을 끌려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를 아직 선임하지 못했다든지 1심 변호사가 트러블이 좀 있어가지고 아직 구체적으로 변호사를 바꿀지 계속 갈지를 정하지 못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 항소이유서 제출을 지연시키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재판이 지연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법원에 사건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건들이 쭉 있습니다. 한 판사님이 수십 개, 수백 개씩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판사들도 업무가 좀 로드가 되잖아요. 이 변론기일이 자꾸자꾸 밀려가지고 재판이 지연되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이 일부러 좀 사건을 좀 지연시키려고 항소유서를 좀 늦게 제출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수법들로 악용되는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지연시키는 행위를 좀 막기 위해서 이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앞으로는요 항소 기록 접수 통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1심 법원에서 2심 법원으로 항소 기록이 접수가 됐다라는 것을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옵니까? 우편으로 와요. 혹은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됐다면 전자소송으로 송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접수 통지된 날을 잘 메모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 메모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는 이거 각하를 시키겠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게, 이 항소 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내는 거, 이거 앞으로는 안 된다. 이 개정된 민사소송법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전에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하지 않은 거 주장해도 됐어요? 됐어요. 네, 주장을 잘 적어가지고 미리 내가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어떤 증거를 새롭게 낼 것인지 항소유서에 잘 내서 재판부에 설득을 해야 그게 잘 먹혀 들어갔겠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 새로운 주장을 한다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다거나 했을 때 안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무조건 일단 지켜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내에 항소심에서 어떤 전략으로 또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어떤 증거를 새롭게 수집해서 낼 것인지, 그런 내용들
내용들을 미리 전략 수립을 다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1심과 2심 사이의 이 기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으로 사용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좋습니다. 빨리빨리 준비하는 편이라 가지고 모든 소송 전략도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놓고, 증거도 미리미리 확보를 좀 해놓고, 서면도 미리미리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놓는 편이라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엔 너무 좋아요. 상대편 변호사분들이 직전 날 항소유서 낸다거나 서면 내거나 하면은 예의가 아니고 뻔히 보이잖아요. 제 편 지연하는 것 같은 거. 앞으로는 이제 항소이유서만이라도 빨리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들 입장에서 재판 지연되는 거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재판에 지는 것도 힘들지만 이기더라도 기간이 질질질 끌리는 거 힘들어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 재판 지연이 그래도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하면요, 가장 중요한 내용, 항소이유서 무조건 소송기록 접수 통지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이고요. 그리고 그 항소이유서 안에 항소심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증거를 새롭게 좀 펼쳐나갈 것인지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야 된다. 1심과 2심 사이에 어떤 전략적인 새로운 전략 수립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사견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